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입니다. 시칠리아 섬이 들썩들썩했어요. 섬 아래에 티폰이라는 괴물이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티폰은 가이아와 땅 및 암흑 세계의 신인 타르타로스 사이에서 생겨났어요. 티폰은 불을 내뿜는 용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래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어요. 티폰은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을 공격했다가 커다란 산덩이에 깔리게 되었는데 그 섬이 시칠리아 섬이 되었어요. 섬 아래에 갇힌 티폰은 몸부림치며 땅 전체를 흔들었어요. 또 무시무시한 불을 뿜어 땅 위를 불바다로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화산이라고 부르며 도망쳤어요. 섬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자 지하 세계의 왕인 하데스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러다가 지하 세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군. 땅 위로 어서 가서 살펴봐야겠어. 하데스는 검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땅 위로 올라갔어요. 아프로디테가 땅 위를 살피는 하데스를 보고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에로스야, 하데스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아프로디테는 어리둥절해하는 에로스에게 설명했어요.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결혼하지 않고 이곳에 있지 않느냐? 아직 결혼을 못한 하데스와 이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에로스가 웃으며 하데스에게 사랑의 황금화살을 쏘았어요. 황금화살을 맞은 하데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꼴짜기로 들어갔지요. 하데스는 꽃향기에 취해 호숫가로 다가갔어요. 마침 그곳에서 페르세포네가 꽃을 따고 있었어요. 페르세포네는 빼어난 외모 덕분에 여러 신에게 청혼을 받았지만 결혼하기가 싫어서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요. 향기로운 꽃냄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건 어머니 덕분이야. 이 꽃을 어머니 데메테르님께 드려야지. 그때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보았어요. 아름다운 페르세포네의 모습에 하데스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한눈에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하데스는 순식간에 페르세포네를 마차에 태웠어요. 하데스의 커다랗고 억센 손이 페르세포네를 낚아채는 순간 페르세포네가 들고 있던 꽃이 산산이 흩어졌어요. 나를 놓아주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페르세포네는 울며 애원했지만 하데스는 더 빠르게 말을 몰았어요. 이를 본 셈의 요정 키아네가 하데스 앞을 막아섰어요. 하데스님, 페르세포네를 왜 강제로 데려가십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채찍으로 셈의 밑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라. 그러자 땅이 쩍 벌어지고 그 틈으로 하데스의 마차가 들어갔지요. 페르세포네는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데메테르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바로 찾아 나섰어요. 내 딸 페르세포네야,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데메테르는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페르세포네를 찾을 수 없었지요. 아무도 페르세포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온 세상을 다니며 헤맸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밤이 되면 횃불을 손에 들고 딸을 찾았지요. 데메테르는 처음 출발했던 시칠리아 섬의 호숫가로 돌아왔어요. 페르세포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데메테르가 슬퍼하는 모습에 셈의 요정들도 함께 슬퍼했어요. 요정들은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하데스가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지요. 요정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페르세포네가 떨어뜨린 허리띠를 물 위로 떠오르게 했어요. 데메테르는 그것이 딸의 것임을 금세 알아차렸지요. 페르세포네는 어디 가고 이 허리띠만 남았느냐. 내 딸이 어디론가 끌려간 것이 틀림없구나. 데메테르는 허리띠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데메테르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어요. 땅아, 내가 너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었거늘 내 딸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데 너는 도대체 무얼 한 거냐. 다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리라. 데메테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은 메말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땅 위의 꽃과 나무는 모두 시들고 가축들도 시름시름 병이 들었지요. 풍요롭던 땅은 금세 황폐해져 갔어요. 특히 페르세포네가 없어진 시칠리아 땅은 더욱 심하게 메말라갔지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났던 시칠리아는 황무지가 되었어요. 보다 못한 셈의 요정 아레투사가 용기를 내 말했어요. 데메테르님, 땅을 원망하지 마소서. 따님을 데려간 것은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입니다. 하지만 하데스가 무서워서 누구도 나서서 말릴 수 없었으며 누구도 진실을 알려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따님은 지하세계의 왕비가 되셨습니다. 데메테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뭐? 하데스가 내 딸을 데려갔다고? 데메테르는 서둘러 제우스에게 갔어요. 우리의 왕이신 제우스여, 우리의 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끌려갔습니다. 페르세포네를 어서 구해주소서. 하지만 제 아무리 신들의 왕이어도 제우스는 지하세계의 일까지 참견할 수 없었어요. 제우스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데메테르는 원망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더는 땅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제우스는 데메테르를 다독였어요. 알았다, 도와주마.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저승의 음식을 먹었다면 그때는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운명의 여신들은 이렇게 법을 정해놓았거든요.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불렀어요. 헤르메스야, 지금 당장 지하세계로 가서 하데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고는 쩌렁쩌렁하게 외쳤지요. 하데스여, 페르세포네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하세계로 향했어요. 강을 가르고 땅을 갈라 먼 길을 갔지요. 그 사이 데메테르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딸 페르세포네야, 제발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곧 어미에게 올 수 있을 거야. 한편 지하세계에 끌려온 페르세포네는 매일 슬퍼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데스는 곧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헤르메스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페르세포네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하데스는 재빨리 머리를 썼지요. 그래, 먹음직스러운 석류로 페르세포네를 꿰어내야겠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말했어요. 페르세포네, 곧 헤르메스가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요. 그 전에 나와 함께 엘리시온에 갑시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석류 열매를 따서 페르세포네에게 주었지요. 어머, 탐스럽기도 해라. 페르세포네는 석류를 보고 침을 꼴깍 삼켰어요. 곧 올라갈 테니 가기 전에 석류를 마음껏 먹도록 해요. 페르세포네는 잠시 망설이더니 석류 아래 즙을 조금 빨아먹었어요. 얼마 뒤 헤르메스가 지하세계로 와서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땅 위로 올라갔어요. 마중 나와 있던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품에 안고 기뻐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다시는 엄마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데메테르가 얼른 페르세포네에게 물었어요.
페르세포네야, 지하 세계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네, 석류만 조금 먹었을 뿐이에요. 왜요, 어머니? 페르세포네의 말에 데메테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너는 운명의 여신들이 정한 법을 몰랐더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페르세포네도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알고 어찌할 줄 몰라 했어요. 데메테르는 다시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제우스여, 설마 우리 딸을 지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겠죠? 제우스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데메테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이 지하 세계에서 머문다면 난 결코 땅을 돌보지 않을 거예요. 제우스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앞으로 페르세포네는 1년 중 반은 땅 위에서 나머지 반은 지하 세계에서 지내도록 해라. 제우스의 명령으로 페르세포네는 반년은 지상에서 어머니 데메테르와 함께, 반년은 지하 세계의 왕비로서 하데스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데메테르는 딸을 아주 못 보는 것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페르세포네를 찾은 데메테르는 다시 땅을 돌보았어요. 꽃과 풀은 다시 싱싱하게 살아났고 가축들도 살이 올랐어요. 땅은 다시 생기를 찾았지요. 데메테르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로 가 있는 동안은 슬픔에 빠져 땅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내 딸 페르세포네야, 어서 이 어미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데메테르의 슬픔으로 땅은 메마르고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렇게 해서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데메테르는 딸 페르세포네가 사라지자 이리저리 딸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딸이 하데스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데메테르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 슬픔이 땅에 대한 분노로 변하자 데메테르는 더는 땅을 돌보지 않았어요. 땅과 땅 위의 생명이 말라가자 제우스가 나섰지요. 결국 페르세포네는 1년의 반 동안은 지하에서 하데스와 나머지 반 동안은 땅 위에서 어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를 찾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딸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모님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식이 세상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물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서운할 때가 있고 자식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훨씬 크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오늘은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이야기였습니다.